자, 임진왜란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황 선생님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임진왜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을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 실제로 유성룡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성룡 선생님은 태계 이황의 제자이고 동인 출신이다. 그리고 남인의 수장이고 임진왜란 전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걸 보면 음, 정철의 건재 문제 당시 온건적인 성향을 취하면서 분당하여 남인을 성립하였다. 외란이 일어날 것을 주장했다. 권율과 이순신을 추천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다. 그래서 수미법을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부터 판서를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임진왜란 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을 좀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때 당시에 둘로 나눠져 있었다 했죠. 대조하고 소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조에는 선조가 있었고 소조에는 광해군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지휘는 누가 다 한 거야? 광해군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이 실질적인 지휘부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을 한 거지. 첫 번째, 왕이 도망갔고, 두 번째, 장남을 잡았는데 뭔가 말이 없고, 그리고 일본 애들을 이제 우리나라 병사들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병사들한테 야 너희 정부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정부는 의주에 있다 이러고 어떤 놈은 잡으니까 광해군이 있는 강계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정부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성룡이 영의정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시했던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미법이라고 있습니다. 수미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공납의 문제점. 그죠? 이 공납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제 조광조라 했죠. 조광조. 그러다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가져온 사람이 율곡 이 선생이었는데 이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이 율곡 이가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 자, 이인은 실행에 못 옮겼는데 왜 유성룡은 실행에 옮길 수 있었냐? 자, 이게 중요한데 특산물을 쌀과 배, 하면 특산물, 쌀과 배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납부하냐면 토지의 결수에 따라 토지의 결수라는 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특산물을 내야 되는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특산물을 안 내고 뭘 낸다고 쌀과 배 이걸 납부를 하는데 이 납부하는 기준이 토지 평수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특산물을 내야 돼. 내가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그 특산물을 안 내고 쌀과 배를 낸다고. 근데 이 내는 기준이 토지 결수니까 토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양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율곡 이가 이 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양반들이 반대해서 안 됐겠지. 근데 유성룡은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 양반들이 반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 반대를 당연히 했겠지. 근데 유성룡은 되고 왜 율곡 이는 안 될까? 저는 렉이 안 걸리는데요. 렉이 걸린다고? 제 생각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 블루투스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끊겨요. 이 블루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아, 집사람한테 게이밍 그 헤드셋을 사달라야겠네. 듣고 있나 무슨 소리? 컴퓨터가 자꾸 렉이 걸린대. 게이밍 헤드셋 사줘. 자, 봅시다.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님 때는 이게 안 됐다고, 양반들 때문에. 근데 왜 유성룡은 되냐고, 이게 중요해. 다시 왜 율곡 이희는 안 되고 유성룡은 됐을까?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음.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 거야. 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다음에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한 유성룡 선생님이 또 만든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명첩이라고 있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공명첩이라는 건데, 이 공자가 빌공자의 이름 명자예요. 그럼 이름이 비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러한 문서에다가 너는 양반입니다 적혀 있다가 여기다 이름이 비어 있어. 여기다가 이제 김, 성, 윤 쓰면 이제 양반이 되는데, 이 양반을 국가가 판매하는 거예요. 질문. 왜 양반을 국가가 판매할까? 양반이라는 그 신분을 국가가 나서서 판다고. 혹시 양반이라는 이름을 왜 국가가 나서서 팔까? 그렇죠. 바로 전비충당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마산 어시장에 갔는데,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도 그런데, 부산대학교 앞에 가니까, 그 요새 그 타는 거 뭐죠? 그 돈 주고 그 전동 킥보드? 난 그 법을 누가 통과시켰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그걸 한번 타보고 이걸 통과시켰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이 전동 킥보드 얼마 전에 그 부산대 갔다가 봤는데, 대학생 커플이 물론 잘못했지. 대학생 커플이 같이 타고 헬멧을 안 쓰고 타가지고 경찰한테 5만 원 뜯기더라, 그 자리에서. 어. 근데 여러분도 지금 다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지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5만 원을 낸다는 게, 여러분 5만 원이면 일주일 살지 않아요? 거의 5만 원이면 한 5일, 한 4일, 5일 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뜯기고, 어시장 갔는데, 물론 잘못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단횡단하는데 경찰들이 그걸 다 잡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고 국가가 돈이 없는갑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양반이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어, 일본군을,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몇 명 죽여오면은 또 양반을 시켜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 남자 진사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전공을 세운다 하잖아요. 전공이 뭐예요, 진사님들? 남자 진사님도 알 것 같은데 전공이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를 압축한 거야. 그치?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도 양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 주고 양반 팔고 전공 세워서 양반 주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후에 생겨나는 일, 이게 중요해. 그렇죠. 양반의 수가 급증하겠죠. 양반의 수가 급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들? 이게 중요해. 양반의 수가 급증하면 생기는 일. 그렇죠. 세금 부족도 있어요. 왜? 양반은 세금을 안 내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 또 그렇죠. 이지은 선생님 정확히 얘기해요. 이게 신분제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또 하나,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성윤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훈련도감. 자, 진사님들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적었어요?
거기 보면 포수, 살수, 사수라고 적혀 있는 거 찾았습니까? 진사님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훈련도감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찍으세요. 훈련도감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군형이거든. 오군형. 조선의 오군형이라는 건 이제 중앙군인데 중앙군이 뭐예요? 중앙군. 조선 후기에 중앙군이라는 얘기가 뭐야? 오군형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수도를 지키는 방위군이야. 그게 5개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조선 후기의 군대인데 조선 후기에 오군형이 있는데 그 중에 군대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가 5개인데 이 5개를 다 외우면 여러분 자살할 거 아니야. 한 개만 외우라고. 바로 훈련도감.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훈련도감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수가 뭐예요? 포수. 야구 포수라 하면 죽습니다. 아차하는 사람도 있었을걸. 포수가 뭐예요? 그렇죠. 대포를 담당하는 사람. 살수는 뭐예요? 화포수도 그러니까 송지효 지사님이 말하는 걸 이제 학생들이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화포수라는 건 뭐냐면 조총을 쏘는 것도 조선 군대 중에 총을 무장한 군인도 있었어요. 살수는 뭐예요? 살수. 그러니까 살수를 창이에요. 창을 그렇죠. 신종환 지사님 혹시 군대 덕후야? 그렇죠. 백병전이라 해가지고 창을 쓰는 사람들이고 사수가 활이에요. 이지연 이사님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데 자, 이 군대 특이점 요거 시험에 나온다. 명나라랑 합작 군대예요. 명나라한테 명나라한테 이러한 기술력을 어떻게 해온 거예요 지금? 배워온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훈련도감은 명나라랑 손을 잡고 만든 합작 군대예요.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는 거. 그래서 한능검에 포수, 살수, 사수 나오면 무조건 이거 찍어야 돼요. 훈련도감. 진사님도 알겠어요? 그리고 이 포수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누가 만들었다? 유성룡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서고군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서고군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종의 예비군인데 서고군이라는 건 뭐냐면 양반과 노비가 같이 훈련받는 거야. 질문. 양반과 노비가 왜 같이 훈련받을까? 이때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평상시 같으면 이게 되겠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서고군은 제대로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체가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기가 안 가고 이제 노비가 가는 거죠. 자기 대신해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 실제로 양반들이 진짜 양반하고 노비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양반하고 노비하고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요거까지 설명해야겠다. 그리고 유성영 선생님이 개발한 건 아니고 이장손이라는 사람한테 유성영 선생님이 지원해줘서 만든 무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드라마 징비록인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선조, 이분이 유성룡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인데 이 드라마가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이 선조 역할을 한 김태우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한 거야. 선조 역할을 정말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드라마 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안 본대. 왜 안 보냐니까 진짜 선조가 너무 화가 나서 못 보겠대.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이 드라마가 망한 케이스. 그리고 본인만 상 받고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성영 선생님이 있고 그 유성영 선생님이 만든 무기가 바로 이 비격진천내예요. 자, 비격진천내라는 건 뭐냐면 대포를 쏘면 대포가 빵 터져야 되는데 이 대포가
떼구르르 굴려가서 터지는 거예요. 진사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폭파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폭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포를 쏴가지고 적의 진영 가운데서 터질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사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적진 가운데서 터지는 거랑 적진 근처에서 터지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폭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날카로운 표창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 폭탄이 터지면서 이 표창이 사방에 튀거든. 그러면 이 사방에 튀면 어떻게 될까? 그죠? 아, 그 표창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내 몸에 뼈 조각이 살짝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나는 안 겪고 봐서 모르겠는데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유성현 선생님이 했다. 근데 진사님들 잠깐 우리 유성현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유성현 선생님 한국사 능력 검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유성현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지금 보면 조선의 모든 그 구조를 다 타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양반들도 세금 내라고 해. 그 다음에 또 뭐야 양반 지배층도 무너뜨려. 그 다음에 뭐 노비랑 같이 훈련도 해. 그 유성현 선생님 왜 이렇게 했을까? 나라가 개판? 내 생각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냥 나라가 전쟁 중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한 번씩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일단 지금만 해결하자. 미래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미래의 모든 건 내가 일단 지금 일은 해결하고 미래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현 선생님이 고향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이제 그 북인한테 탄압을 받아요. 북인에게 탄압을 받고 그래서 안동에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징비록이라는 뜻이 피로 쓴 역사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겪었던 일을 이제 쓰게 돼요. 임진왜란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그런데 나라 공문서를 이제 들고 내려와서 쓴 거지.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면 공문서 위조인데 그래서 그 유성현 선생님의 고향이 안동 하회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진사님들 집성촌이 시험에 나옵니다. 집성촌이 뭐냐면 조선 후기 대표적인 마을 형태인데 자 집성촌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집성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진사님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이 또 하나 적으세요. 안동 하회마을이 그렇죠 양반 동네인데 안동 하회마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러니까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씨 유성현 선생님과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적어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등재돼 있고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다 갔어요. 내가 칸이 없어서 못 적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다 갔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놀러 갔었는데 진사님들 그 제가 하나 꿀팁 알려드리면 안동 하회마을을 갈 때 그 차로 이동을 못 합니다. 진사님들 그 차로 이동을 못 하고 뭘로 이동해야 되냐면은 그 마을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마을 버스로 들어가냐?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인데 그 속에 있는 말 좀 하면 이 마을이 조금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집하고 벽들은 다 어느 시대 걸 것 같아요? 안동에 여기 있는 벽하고 마을은 다 여기 가면 이제 벽하고 집은 다 어느 시대 거냐? 조선 시대 거예요. 기와집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마을에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전동차를 운영하는 거예요. 전동차. 뭐 이상한 전동 이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땡기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운영을 하는데 이 차를 이제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도 운전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의 벽들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벽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의 벽들이 무너져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복원한다 치자. 그러면 이 복원한 건 조선시대 거야, 현대야. 그렇죠, 현대죠. 이 마을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걸 이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학생들 또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세계문화유산도 심사를 받아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존 상태가 엉망이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걔네들이 와서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안동 하회마을에 가가지고 야 우리 저 자동차 타자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타자 하면은 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전동차 때문에 실제로 이 안동 하회마을의 이쁜 모습을 느끼고 싶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제 위험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안동 하회마을이 무슨 카트라이더가 된 거예요. 완전 딴딴딴딴딴딴딴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죄송한데 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꼭 놀러 가셔서 좀 걸으시기를 좀 이런 문화재를 보러 가면 뭐든지 빨리 보고 뭐 이렇게 뭐 주차장까지 바로 올라가고 뭐 뭐야 그럼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전동차 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꼭 걸어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꼭 안동에 가면 뭐 먹어야 돼요, 진사님들? 아, 강고등어. 아, 이 진사님 너무 향토적이네. 찜닭을 먹어야지. 찜닭을 먹어야 됩니다. 이 찜닭 마을이 있습니다. 찜닭 그 거리가 있습니다. 찜닭 거리. 진사님도 알겠죠? 이 찜닭 거리를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찜닭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 찜닭이 입구에 두 번째 있는 집이 제일 맛있다. 그리고 찜닭 거리에 가서 할머니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왜? 할머니 진짜 씨발씨발 그러면 씨,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네, 뭐 그런갑다 하고 모아서 해야겠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동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봅시다. 안동에 이제 유명한 전투가 있죠.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안동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거 이제 공민왕이 피 나왔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노다리 밟기. 노다리 밟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안동에 가면 차전놀이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 그다음에 안동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선생님, 목조 건물은 부속사 무량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한능검 틀린다. 우리 한능검 위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해도 됐습니까? 자, 그럼 이순신 장군 봐도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음. 자, 이순신 장군 어제 설명을 했는데 빠르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시험에 나오는 거 한산도, 그다음에 명량, 노량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 순서나이라는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다. 한산도, 명량, 노량. 그 영화 명량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화 명량. 그게 시리즈라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전투는 명량이에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차지한. 한산도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었던 전투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진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진사님 잘 얘기하는 잘 들으세요. 이제 원래 영화를 찍으면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아마 흥행 때문에 이거부터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2편이 이거라며. 그렇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임진왜란을 대충 했고 임진왜란의 그 추가적인 부분을 마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사님들 그 이 배 이거 임진왜란 배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거 거북선하고 판옥선의 차이점. 이거 내 유튜브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내가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앞으로 돌아와서 124쪽 임진왜란의 영향 볼게요. 다들 공부하신다고 못 봅니다, 진짜. 코로나인데 공부는 해야지 뭐. 자, 봅시다. 자, 임진왜란의 영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진사님들 혹시 요거 애기들이 더러운 거 만지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애기들이 더러운 거 만지면 A, 지지, 지지, E라고 하죠. E라는 뜻이 귀가 잘린 사람들이 E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지지, 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임진왜란 때 그 코 잘리고 귀 잘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 이제 약간 이제 정착된 언어가 된 거죠. 그게 다 이때 나온 거예요. 그 왜 코하고 귀를 잘라가는지 알아요? 이게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을 잘라가면 이 목이 크고 무거우니까 귀하고 코를 잘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많은 토지대장과 호족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수를 조사해 놓은 것을 소실했고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됐다. 옆에다 이건 적자. 불국사가 소실됐어요. 불국사 이때 소실됐고 여기서 불국사라는 거는 그 통일신라 불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분제 아까 그 이지연 진사님이 얘기하셨죠. 신분제 변화가 있었다. 그 내나 무슨 정책 때문에 공명척과 그다음에 군공 이런 것들 때문에 군공하고 전공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문화가 발전했는데 일본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하냐면 혹시 진사님들 일본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합니까? 아시는 분? 그렇죠. 진사님들 이것 좀 한번 볼래요?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어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옥스포드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일본배 안택선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거 보여요, 진사님들? 요거 진사님 보여요? 이게 다 뭐냐? 도자기. 여기 도자기. 이거를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 이걸 도공들이라고 하는데 도공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우리나라 도공들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도공들. 그래서 이걸 우리 집사람 보고 지금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도공, 그 다음에 이 도자기 문화, 그다음에 도공들을 잡아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성리학. 특히 성리학 중에 누구의 성리학을 들고 갔냐?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수업 시간에 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누구의 성리학을 들고 갔습니까? 이황. 이황의 성리학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도쿠가와 정부가 수입되는데 도쿠가와 정부 옆에다가 적어보자.
조선통신사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했다. 여기서 여진족이 나중에 이제 무슨 나라가 된다? 후금이 된다. 그리고 후금이 나중에 이름이 바뀐다.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청나라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볼게요. 요거는 내가 그려줄게. 이 그리는 거 좀 보세요. 진사님들 요거 보세요. 진관체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진관체제는 세조 때 만든 거야. 진관체제는. 진관체제는 뭐냐면 책에도 적혀있지만 곳곳에다가 병사를 다 배치하는 거야. 그럼 곳곳에다 병사를 배치하면 병사 수가 어떻게 돼 있다? 적다. 장점은 뭐냐? 적의 이동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단점. 적이 대군이 오면 어떡할 건데? 그죠? 뚫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재승방량. 이거 명종 때 만들어진 건데 왜 재승방량이 만들어졌냐면 우리 명종 때 일본하고 싸운 전투가 있어. 혹시 그거 뭔지 아시는 분? 그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가 된 이 사건. 을묘외변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진사님도 복습 안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을묘외변을 계기로 이제 체제가 바뀌어요. 적이 올만한 데다가만 배치하자. 중요한 건 여기가 한 군데만 뚫리면 피해서 오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 임진왜란 때는 한 곳이 뚫리니까 이제 일본군이 피해서 왔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큰 곳에 장군님이 있어야 되는데 장군님이 없다. 왜 큰 곳에 장군님이 없냐? 다 어디에 있다? 수도에 있다. 그럼 왜 수도에 있냐? 다 수도에 살고 싶어 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이 큰 병사를 한 장군이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이 강해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군사와 장군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대학 때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쓸던 얘기인데 진사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장군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독재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 말도 맞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이 장군은 이걸 지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려왔다 치면 과연 이 병사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소고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자, 선생님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125쪽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선조의 가계도는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조선 전기의 정치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안녕히 계세요,